되고 왜 중독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건가? 이 중독 쓰나미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왜 거의 남지 않게 될 건가? 무언가에는 중독돼서 살게 된다는 거죠. 갔다 가다가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근본적인 쾌락과 안녕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좋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자족할 수는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무언가에 빠져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칼럼으로 내기도 했지만 원래 중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이.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실제로 저 노예가 도망갔어요. 팔을 하나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노예가 어딕이에요. 어딕.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딕션,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어딕션인데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게 중독입니다. 웰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중독과 영성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현대인의 95%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5%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중독되지 않은 5%를 나는 만나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은하철도 9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만화를 엔딩이요. 참 엽기적입니다. 영원히 사는 별을 찾아 서리와 메텔이 길을 떠나요. 근데 영원히 사는 별을 향해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별저별 거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별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긴 시리즈인데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되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로봇화된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영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끝나요. 믿는 자들이 봤을 때 진짜 황당무계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정말로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천국,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분명히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그분이 영원히 왕 노릇하며 그의 백성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천국과는 달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 없이 있잖아요. 끝도 없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추구하게 되는 건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 쾌락이 돼버리고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찾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습니다. 쾌락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안 가본 맛집이 없게 되고 안 먹어본 음식이 없게 되고 700년, 800년을 살아보세요. 안 가본 안 구경해본 경치가 없고 안 가본 나라가 없고 안 즐겨본 게 없고 드라큘라라는 것도 그래요. 안 죽고 살아요. 700년, 800년, 900년을. 성령 충만함 없이 예수님 없이 안 가본 나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드라큘라가. 여러분 몇백 년을 살아봐야 안 똑똑해지겠는가. 근데 나중에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감흥이 없어요. 산 사람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먹고 집단 난교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드라큘라예요. 은하철도 999도 드라큘라도 영생을 소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어서 그래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의 실상은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성비 값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좋은 거 먹으면 좋죠. 좋은데 구경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 못 누려서 땅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로 일찌감치를 좀 깨우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성비 값으로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덤으로 천국도 간다. 이 강박이 생기면은 인간은 쾌락을 찾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중독이에요. 왜? 어떤 것도 만족을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세대가 악하여져서 참된 아가페 사랑을 식어지고 음란이 넘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은 이 중독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와이까지 강의를 갔는데 바다를 안 보고 와도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 처음 강의 요청받았을 때 갔다가 바다를 안 보고 왔거든요. 강의만 하고 왔어요. 나머지 시간은 쉬고 뭐. 와, 목사님 너무 놀라더라고요. 예,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요. 네, 그랬어요. 아니, 뭐 바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두 번째 요청받고 갔을 때는 공항에서 픽업하자마자 1년 뒤에 또 요청받아 갔는데 공항에서 숙소로 안 가고 바닷가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막 있잖아요. 예. 웨일즈에 강의를 갔는데, 아니, 웨일즈까지 왔는데, 저기를 안 가보는 사람이 없냐고 막 그래요. 예, 전 좀 그냥 오는 편이에요. 예. 밀라노에 갔어요, 강의를. 재작년에, 작년인가? 강의만 하고 그냥 와요. 진짜 이상하네. 근데 좋아요, 결국에는 교회들도. 왜? 이 강사는 관광 쇼핑, 예, 예, 노 트립, 노 쇼핑.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노 쇼핑, 노 트립. 예. 강의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예. 왜냐면요. 일단 제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요. 제일 큰 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의 실상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 못 본 걸 다 본다고. 예. 다 보거든요. 예, 다 보게 되고 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못 누린 걸 다 누린다고 거기서요. 예. 여러분, 배우자랑 재미가 별로 없으십니까? 재미지면 좋겠지만은요, 덤덤한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예. 근데 주님 말씀에 순복하고 배타적 충성을 배우자에게 바치며 간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고 가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예.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뻐 볼까? 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져 볼까? 강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일탈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을 편안하게 최대한 먹이려고 해야지 돼요. 특히 어떤 면에서 예. 아, 내가 못 가본 데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놓친 맛집 있으면 어떡하지? 한 번은 여긴 가봐 줘야지. 한 번은 해외여행 가봐 줘야지. 물론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한 번은 진짜 우리 부모님 효도해 드리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시켜 드리나 내가. 항상 마음은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저항하는 첫 번째 자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좀 덜 억울해하고요. 좀 억울한 꼴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 근데 우리는 해명하고 싶고 누리고 싶죠. 즐기고 싶고 이 땅 가운데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원 플러스 원 상태를 되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도 재미지게 살고 주님 나라에 올인했다가 그래서 이 땅에서 막 핍박받고 막 뜨거운 고난을 받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뜻밖의 내 성에 안 차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천국 소망이 헷갈리게 되면은 이 땅에서 뻘짓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걸 갈아엎는 과정이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예.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예.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처절하게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고 그게 우리 데스티니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 먹이게 돼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전도를 안 하고 사람을 안 먹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종교 행위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예,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요약합니다.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천한 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얘기하시고 그의 구원과 그의 성화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태도를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가페 해내신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련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 궁극적인 안도가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불안한 모든 사람들은 좌불안석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또리 엄마는 애가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 똑순이 엄마는 남편이 돈을 덜 벌어서 스트레스 그런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고민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그걸 커버하려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뭐 좀 일이 덜 풀려도 뭐 좀 그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리고 살죠. 네. 쉽게 말해 뭐 내일 죽어도 뭐 어쩌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은요. 구원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돈이 많고 오만 명예 다 있어도 본질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마약을 하죠. 물론 어려운 사람도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노예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독의 실체를 이제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는데요. 석박사 과정은 기독교 상담학을 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이란 또 기독교 상담학 중에서도 석사 과정을 중독 상담학을 했는데요. 약학을 하고 나서 중독 상담학을 하고 나니 우리나라 중독 상담학이 어떻게 좀 잘 흘러가고 잘못 흘러가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섯 번에 걸쳐 배우시게 되는 건 마약입니다. 가장 파국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종류가 마약 중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 중독이 2022년께 없는 2022년도는 480명 넘게 넘어갔어요. 500명 정도 검거가 됐는데 사범으로. 마약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암수성이 높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실수는 30배를 봐야 돼요. 걸린 게 5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재작년에. 그러면은 15,000명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재작년에. 청소년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요. 3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 5천만 명 중에. 23만 명이 응애 태어났습니다. 근데 청소년 마약이 15,000명이 넘어가고 전 국민 중에서는요. 24,500명 검거됐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0 해봐요. 80만이 넘는다고요. 8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80만이 사실 마약했는데 24,500명이 검거된 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예, 이건 뭐 소멸 속도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 성도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빨리빨리의 민족이에요. 주여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선교 명령에 그대로 부합되는 민족성. 빨리.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저 나라 미쳤나 봐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전투적으로 선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빨리 소멸되고 있어요. 어. 이게 우리나라 산화 제한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낙태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다는 말이 어불성설은 아닙니다. 낙태 합법화 국가보다 더 높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도 심각하고요. 근데 이제 마약마저 뚫린 상태입니다. 이제 2022년부터 마약을 학교에 강사로 보낸다고 할 때 마약 예방 강사 양성인 거 맞죠?라고 오히려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 그러니까 감이 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죠? 아마 어 이제 다 출력하시기에는 좀
잉크가 많이 드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출력해서 보시는 게 필기하기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워딩 하나하나를 제가 다 잡아드리면서 갑니다. 이번에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부터 마약 퇴치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역량 강화, 즉 거기 강사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고 아직 학교에 파송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도 배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성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강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저한테 문의해 오셔서 역량 강화 강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서 이제 강사로 위촉이 됐지만 그래서 네 명의 위촉 이제 역량 강화를 맡은 강사들이 강의를 했는데요. 아우 저 사람한테 강의 다 주지.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아니, 저 사람한테 역량 강화를 다 배우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예. 제가 그때 한 타임 딱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끝난 날까지 다 제가 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복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요. 다른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딱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는다. 집중해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태도 좋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그리고 가끔 카메라 껴져 있는 분들은 재수강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카메라가 꺼지면 안 됩니다. 자, 중독. 자, 중독은요, 뚜둔 어떤 의미일까요? 중독은 영어로는요, intoxication, 그리고 addiction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한국말로는 둘 다 중독이에요. 예, 둘 다 중독인데, 예, 사실은 intoxication의 의미와 addiction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유, 또리 아빠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대요. 뉴스에까지 났다지 뭐예요. 아유, 연탄가스 중독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이때 중독은 인톡시케이션, 탁식한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내 몸에. 톡식한, 톡식한 물질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희 협회에서 배출되신 분들이 바로 부산시 교육청 위촉 강사 되시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을 그때그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즉, 저 사람이 농약을 뿌리는데 지나가다가 농약을 뒤집어 써가지고 농약 중독으로 죽다 살았대. 그때도 이 말입니다. 탁식한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저 사람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야. 허구나 저렇게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니까. 그때 중독은 어딕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걸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병적 상태. 예. 저 사람은 담배 없으면 손을 덜덜 떤다니까. 절대로 식량처럼 담배를 쌓아두고 있다니까, 집에. 그때 어딕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상태. 그래서 의존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농약 중독. 농약을 이 사람이 음독 자살하려고 먹고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할 때 인톡시케이션이고요. 알코올 중독 할 때 그 중독은 의존성이 생겨서 그것 없이 지낼 수 없게 된 상태. 예.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노예가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이 어딕션이 심해져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럼 술 독성이 몸에 쌓이니까 알코올에 의해 인톡시케이션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이거예요. 이거 어딕션. 중독 중에 어딕션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공부에 중독이 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왜 도통 중독이 되지 않을까요? 예. 중독의 요건이 있습니다. 중독은요, 무엇보다도 자극이 강해야 됩니다. 자극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배웠더니 완전 재밌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막 풀다가 막 밤을 꼴딱꼴딱 새고 아주 그냥, 예? 막 방정식도 알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극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빠르면 중독이 됩니다. 왜 담배에 쉽게 중독이 되냐면요. 니코틴을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이건 마약 중독방이니까 니코틴 알코올 예방 강조와는 다릅니다. 그건 따로 또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에 중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한 자극과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를, 니코틴을 흡입하면 거의 10초 안에 뇌에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데 닿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상회로를 건드리게 됩니다. 보상회로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 복측 피계 영역이에요. 그러면은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 덤으로 세로토닌까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물질로 얘기하자면은 도파민,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만족감, 기쁨, 안도감, 쾌락감 이런 것들이죠. 다행감. 예. 그래서 이 7초 만에 보통 닿는다 그래요. 굉장히 배포를 통해 빨리 전신혈을 타고 뇌를 때리게 되는 게 니코틴이에요. 니코틴이 어쨌든 빨리 뇌에 닿아야 중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니코틴은 니코틴이 빨리 뇌에 닿게 하기 위해서 담배 안에 타르 성분으로 카드뮴을 일부 넣기도 하고 발암 물질인데요. 예. 뭐 메탄올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중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크게 자극받지도 않을 뿐더러 보상이 느려요. 모의고사 쳐봐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약이지만 중독성이 없는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 항우울제는요, 먹고 나면 2주 뒤에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류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근데 진정제는 먹고 나면 딱 가라앉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앞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계속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자극이 강하고 보상이 빠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으냐면요. 중독은 되지 않으면서도 기쁜 것들 있죠. 중독이 되면서 재미진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게임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중독이 안 되는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악기 연주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약 방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할 건가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교육해 드립니다. 아, 중독은 그런 거구나. 중독은 어딕션과 인톡시케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어딕션에 대해서 배우고 어딕션의 조건이 그런 거구나. 모래늪과 유사해서요. 난 안 빠질 것 같지만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알코올을 시작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이죠. 예. 모래늪에 빠질 거라 생각하고 모래늪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중독의 종류. 자, 중독의 종류. 여러분, 중독의 종류는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어요. 물질 중독은요. 쉽게 말해 티가 나는 중독이에요. 티가 나. 왜 티가 나냐면은요. 꽁초가 돌아다니고 술병이 돌아다니고 예. 체인이 돌아다니거든요. 특정 물질에 내 몸이 중독되는 겁니다.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겁니다. 그다음은 흡입제, 본드 중독, 카페인 중독. 이런 것들이 의존성을 가지게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부 불법인 것도 있고 일부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아무래도 커피 중독인 것 같아.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서 중독은 아닙니다. 중독은 의존성이 있어야지 중독이거든요. 의존성이란 말은 그걸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금단 증상이 드러나면 중독입니다. 커피를 안 먹었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커피를 하루 종일 안 먹었더니 완전히 하루 종일 브레인 포그 현상이 너무 심각해. 우울해. 찝찝해.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금단이 뭔지도 다시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을 한다 하더라도 중독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 여부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디까지가 중독이냐.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대로 중독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에서 20년 넘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 안 옮기고 계속 있으니까요. 거기에 저희 남편께서. 근데 우리 남편은 본인만의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중독이란. 당신 임플란트 하시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 2주 뒤에 임플란트 할 거니까는요. 그 하루에 2잔씩 드신다는 소주요. 2주간 끊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피가 안 멎어갖고요. 임플란트 못 해요. 그랬을 때, 아, 그러냐고. 그래서 2주를 딱 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2잔을 먹어도 안 중독. 근데요, 그 2잔을 못 끊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해달라고. 술 먹었다고. 아니, 피가 안 멎는데 어떻게 해요? 아, 해달라고 막 그래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의존성.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술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본인이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노예가 됐어. 임플란트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도 못 끊어. 그러면 중독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컨트롤 당하느냐, 이 밀당 속에서 이제 중독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못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예, 그런 분들 임플란트 했다가 피 안 맞아갖고 응급실 가면은 의사가 독박 쓰죠. 예, 자, 행위 중독. 특정 행위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행위 중독은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우 저 사람은 일 중독인가 봐 막 그러잖아요. 일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저 어떤 것 같으세요? 저 일 중독인 것 같으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못 멈추면 일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행위 중독은 대표적으로 성중독, 이제 인터넷 중독도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SNS 중독, 음란물 시청 중독, 디지털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도 이상심리에 나오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요, 확실히 어쨌든 좀 안 했으면 안 했지 확실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최초 게임하다가 돌연사할 정도로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 등장했던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브라보, 예,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게임 중독으로 게임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아마 대구였다죠? 예. 그 이후에 2호가 중국인데요. 어머나, 중국 사진은 좀 너무 엽기적이었고 제가 안 싫었는데, 딱 컴퓨터 앞에서 딱 이 자세로 죽었어요, 진짜. 죽은 지 9시간 만에 옆 사람이 눈치챘어, PC방에서. 사후 경직까지 일어나 있는 거 있죠. 옆에 보면은 톨 사이즈의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장마비 올 정도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과로하면서 게임하다가 사망한 그 채로 굳어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컴퓨터 사망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행위 중독도 위험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물질 중독을 이번에 즉 마약 중독을 주로 다루지만 행위 중독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 노예가 되는 거고 물질 중독만큼이나 뇌 보상 회로의 문제와 변형을 일으켜요. 게임 중독에 빠진 10대가 누나를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최근에 이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싸움을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현실이 뒤섞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싸움이 벌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17살 최모군이 범행 직전 봤던 게임 동영상입니다. 최군은 3시간 넘게 이 영상을 본 뒤 자고 있던 21살 누나를 흉기로 10차례 넘게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최군은 게임에 빠져 1년 전 학교까지 그만둔 상태. 경찰은 게임 중독에 따른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누나가 늦게도 바둑도 나가주고 그랬었대요. 친하게 지냈고. 왜 찔렀는지를 자기도 모른다. 최근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다 현실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원에서는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2명이 실제로 만나 칼부림까지 벌였습니다. 2월에는 SNS에서 알고 지낸 20대 여성들이 사진 때문에 시비가 붙어 직접 만나 싸우다 입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에 몰두할 경우 폭력 등 잠재적 문제 성향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폭력적인 N번방 피해자를 협박했던 안승진 이 사람도 자기가 음란물 중독으로 N번방을 주도적으로 이제 범행 도구로 텔레그램을 쓰고 가해자가 되었죠. 그 문효옥 씨도 그렇고 안승진 씨도 그렇고요. 감옥을 가게 됐는데 내가 감옥에 와서 스마트폰 안 하게 되고 음란물 안 보게 되니까 진짜 살 것 같다. 난 노예였다, 노예. 노예였다. 이제 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성형 중독 이분도 이제 사망하시긴 했던데 50 몇 살 때 이것도 사실은 행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중독 이것도 행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도박을 할 때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짜릿한 맛에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가만 있어도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굉장히 패가망신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티가 잘 안 납니다. 나는 그냥 인터넷을 많이 할 뿐이야. 난 쇼츠를 많이 볼 뿐이야. 난 좀 게임을 많이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중독되어져서 망가지고 있다고 잘 생각은 못하죠. 국가가 말하는 4대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물질 중독이고요.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 총 4가지가 4대 중독입니다. 그중에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약물의 체내 유입 경로.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약물의 체내 유입 경로. 이게 이제 약물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을 배울 때 있잖아요. 이 약을 이 환자에게 어떻게 주면 이 사람이 최고의 효과를 보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겪게 될까? 이걸 잘 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될까? 주사해야 될까? 발라줘야 될까? 흡입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가 좋을까? 그래서 파마코카이네틱스를 그래요. 어떻게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될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을 드셨을 거예요. 또는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드시거나 물을 마셨죠. 그게 소화기계를 통한 유입입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를 통한 유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탄설을 좀 하자면요. 어, 아이고, 예. 입으로 먹어서요. 식도 거쳐, 위를 거쳐, 십이장 거쳐, 소장 거쳐, 대장 거쳐, 항문으로 뽕 떨어집니다. 이렇게, 음식이. 튜브형이죠, 소화기가. 이때 담즙산 등을 보내서 소화를 도와주는 간이 있고요. 또 췌장 소화제, 췌장도 관여하고요. 인슐린도 만드는 이 췌장, 소화액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췌장, 간, 그리고 입에서 항문까지의 기관을 소화기계라 불러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첫 번째 소화기관인 치아에 의해서 잘근잘근잘근 씹어져서 침에 의해서 또 생분해를 겪어 식도를 지나 유산에 의해 살균되고 또 지지고 볶고 거기서 단백질 분해 요소도 나오고 그리고 십이장을 지나 소장에서 건더기가 흡수되고 대장에서 물이 흡수되고 엔딩입니다. 이도 저도 쓸모없는 것들은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걸 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장에서 주로 약물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예. 대장에서도 흡수가 되는데 소장에서 건더기 흡수는 여기죠. 그래서 구강으로 먹어 소화기계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를 소화기계를 통한 약물의 유입 또는 외부 물질의 유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된장국을 먹었다 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호흡기계를 통한 유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불나서 사람이 죽었대. 타 죽는 건 20%예요. 예. 유독가스 흡입으로 80%가 사망합니다. 이제 그게 호흡기계를 통한 유입인데요. 호흡기계를 통한 유입은, 약물로 치면은 인헤일러. 예. 그래서 흡입을 해서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예. 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관지로 치면은요. 기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양쪽에 폐가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오는데요. 산소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질소도 들어오지만요. 세포에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폐예요. 하고 숨 쉬잖아요. 지금 우리 폐에서 엄청나게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요. CO2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O2는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는 게 혈류예요, 혈류. 특히 혈구인 적혈구. 적혈구가 산소, O2를 탁 달라붙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이,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포를 통해서 유입돼서 헤모글로빈과 만나 헤모글로빈은 O2를 붙이고 CO2를 띄워주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전달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건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이나 가사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핵심 물질이 철분이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뭐 얼굴이 누리끼리해지고,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그래서 호흡기계를 통한 유입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부 점막을 통한 흡수예요. 피부 점막을 통한 흡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아시죠? 이거 호크날린 패치를 이 신생아들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처방을 냅니다. 기침이 심한데, 아이가 잘 약을 못 먹는다. 주사를 매번 놓기도 어려워. 그럴 때 이 기관지 확장제를 딱 패치를 붙이잖아요. 이 패치 한 장에 0.5짜리가 있고요. 1mm짜리가 있고요. 2mm짜리가 있어요. 약국에 처방이 나오죠. 소아과에서 이 아이는 체중이 얼마이니 호날린 패치 1mg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딱 붙이면은 24시간 또는 어떤 약은 12시간 가면서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냐면요. 이 피부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유입되어 혈관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온몸을 돌게 되면서 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피부에 붙였지만 폐를 확장시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피부 점막을 통한 유입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옛날에 바르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영국인가에서 만들었는데요. 제약회사 직원 약사들 남자분 서너 명이 힘을 합쳐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쥐에도 발라보고 하면서요, 바르는 여성 호르몬을 통해 폐경기를 좀 완화시키고, 약을 먹는다는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이 굉장히 흡수율을 높여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됐는데, 이걸 개발한 남자분 세 분이 모두 여성용 유방이 됐답니다. 왜 여성용 유방이 됐을까요? 예, 그렇죠. 계속 그 연고를 바른 거예요. 쥐에도 바르고 뭐 할 때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줄은 몰랐겠지. 그러니까 손톱 밑으로도 흡수가 되고 점막으로도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이게 너무너무 쌓인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여성용 유방을 만든 거예요. 에스트로겐 충만한 남성이 된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피부 점막을 통한 유입입니다. 그리고 주사에 의한 유입. 자, 이 주사에 의한 유입은요. 말 그대로 바로 혈관을 꽂는 거니까 혈관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먹어서 들이마셔서 피부 점막을 통해서 주사에 의한 유입으로 우리 몸에 일단 들어왔다 하면은요. 전신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호코날린 패치 붙였어. 그래도 전신혈은 돌아요. 예. 왜냐면요. 심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혈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났다. 그럼 혈관이 심장과 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피는 심장을 지나친 피입니다. 즉, 우리 모든 혈관은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심장을 잡고 누군가 내 심장에
자꾸 푹 꺼냈다. 그럼 혈관이 다 딸려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 성분이나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막 혈구들이 돌아다닐 때 고속도로가 되는 게 혈관이고, 먹어서 포장 대장에서 흡수된 것들은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포탈혈관을 거쳐 간에 가서 해독작용을 거쳐 전신혈을 돌게 됩니다. 심장을 통해. 우리가 들이마신 거 있잖아요. 폐에서 들이마신 것도요. 폐혈관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폐의 혈관이. 좌심방에 폐에서 모인 혈관이 들어오게 되면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 피를 보내 좌심실이 이 피를 꽉 짭니다. 그러면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CO2는 받아들이고 O2는 붙이고 다시 몸으로 들어와. 즉 우심방으로 들어와 우심실을 거쳐 이 시꺼매진 피가 폐로 다시 갑니다. 그럼 이 폐에서는 잽싸게 O2로 갈아 끼워줍니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CO2 충만하고 지저분해진 이 피에 O2가 다시 차게 됩니다. O2가 가득 차게 된 이 피는 다시 빨갛게 되어져서, 예, 좌심방으로 오죠. 좌심방은 심실로 보냅니다. 심실이 꽉 짭니다. 그러면 또 전신을 돌아요. 그러면서 막 조직에, 여러분들 뇌에,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한 곳에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덕지덕지 붙여 다시, 지친 피가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그럼 우심실로 보냅니다. 우심방이 꽉 짭니다. 그럼 우심방이 꽉 짜서 다시 폐로 보냅니다. 자, 이 순환이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먹어서든 들이마셔서든 전신혈을 돌게 되고, 피부 점막을 통한 것도 전신혈을 돌게 되고, 주사를 꽂으면 당연히 전신혈을 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물질을 받아들일 때 그 외부 물질은 이 네 가지 경로 중에 하나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며, 들어오게 되면 혈류를 통해서 전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겁나게 많은 날 있잖아요.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요, 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에 특히 1, 2 마이크로 미만 정도의 이 그 입자가 되면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코털에 의해 걸러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혈류를 타게 됩니다. 예, 즉 우리의 폐포를 통해서요.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폐포를 통해서 폐에 지나가고 있는 혈관에 바로 공급이 돼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이 방에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많아. 그냥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먼지 말고 진짜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튀김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그 미세한 먼지가 나옵니다. 그 기름이 미세먼지화돼요. 우리 머리카락에 10분의 1, 우리 머리카락 지름의 10분의 1보다 더 작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날 막 운동을 하고 나돌아다니고 공기청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내 혈중에 유입됩니다. 폐포를 통해. 그래서요, 미세먼지 많은 날, 그 뇌졸중이 30% 증가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피가 떡져요. 네, 피가 떡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뇌가 인간 필터가 되기 싫으면 미세먼지 많이 있는 날은 집안에 공기청정 잘 하시고, 아니면 평소 때 천연의 공기청정을 하시는 게 좋죠.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천연, 공기청정이, 미세먼지에 흡입을 합니다. 미세먼지 쪽쪽쪽 빨아먹는 게 보이죠. 막 보이더만, 그때 그 카메라에 이제 관찰된 바에 따르면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를 굳이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들이마시게 돼 있고, 내 혈이 떡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먼지랑 유사한 사이즈가 바로 담배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뭐 니코틴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고 카드뮴이 있어서 발암 물질을 일으키고 뭐 그걸 다 떠나서 그 입자 자체가 해로워요. 그 입자 자체가 미세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피를 떡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는. 뭐 그다음에 뭐 니코틴이고 발암 물질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자체가, 미세 입자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다. 이 말입니다. 예. 태워진 담배를 피우면은 굉장히 암에도 많이 걸리게 되고 못생겨지고 해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담배를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은 중독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넘어가세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입니다. 예. 폐포에서 우리가 깨끗해진 피가 좌심방을 거쳐 좌심실을 거쳐 꽉 짜게 되면 전신혈을 막 돌아다니다가 더러워진 채로 우심방을 지나 우심실을 지나 꽉 짜면 다시 폐로 보냅니다. 폐에서 다시 깨끗한 O2를 받아 예, 좌심방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 배울 때부터 생물을 관두기 시작했죠. 예. 근데 결국 여기서 또 생물을 만나네. 예. 결국 이 원수를 만나는구나. 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외부 약물 동력학 쪽으로 주로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예. 우리 몸에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독성 작용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전신혈을 혈액을 타고 돌면서 각 조직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파스도 되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옛날 파스는 바카파스라고 해가지고요. 겉에만 그냥 시원하다 말았어요. 요즘에는 약물 이제 그 이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예, 정말로 연골까지도 흡수되는 소염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화한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 정말로 이 케토톱을 어깨 같은 데 붙여놓으면은요 소염작용을 해요. 이 얼마나 소염 진통작용이 크냐면은요 원래 그럴 용도는 아니지만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을 먹고 싶은데 타이레놀이 집에 없다. 근데 진통작용 소염 진통제인 케토톱 파스가 있다. 목 뒤에요. 연장 두 장 붙여놓으면은요 머리가 안 아파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예, 흡수율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기술이 점점 늘고 있다. 음, 만약에 된장국을 입으로 먹지 않고 된장국을 주사제로 혈관에 유입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린 가장 안전하게 예, 용이한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해야 됩니다. 같은 비타민 D도 어떤 분들은 알약으로 먹어요. 어떤 분들은 주사제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먹지도 주사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광합성만 하죠. 예, 비타민 D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햇빛을 많이 쏘아서 어쨌든 어떤 것이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용률이나 부작용이 다르다. 비타민 C를 예를 들어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마시는 거랑 오렌지 주스를 주사로 넣어버리는 거랑 완전 다르죠. 예,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고 잘못 들어갔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먹은 겁니다. 위세척이라도 하니까는요. 예. 근데 이제 뭐 주사제로 들어가 버렸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 몸에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BB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BB, 뇌혈관 장벽, Blood Brain Barrier인데요. 우리의 뇌만큼은 적어도 모든 물질이 쉽게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라고 해가지고요. 신경 다발입니다. 신경 덩어리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 이 모든 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뇌입니다. 뇌는 진짜로 지금도 파도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장내 세균 있잖아요. 장내 세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뇌다. 세균이 머리로 들어간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가장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게 뇌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뇌는 보호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BBB라는 걸로 뇌를 보호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는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BBB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타이트 정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BBB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세균이 들어왔는데 껍핏하면 뇌로 들어간다. 그게 껍핏하면 뇌에 염증이 온다. 죽겠죠. 쉽게 죽게 되는데 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막을 뚫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주로 치매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쥐 실험까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사람 비비비를 통과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날린 거죠. 그래서 원래 약 원료비보다는 연구비가 많이 드는 게 약값입니다. 예, 그래서 뇌혈관 장벽은 뇌를 지키는 이제 움직이 역할을 하고 있죠. 외부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독성 물질이 뇌로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것을 막아 뇌가 쉽게 감염되거나 신경세포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트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주 짱짱하게 외부 물질을 방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뇌에 영향을 주는, 뇌를 통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이런 니코틴, 알코올, 마약, 카페인 같은 거는요, 비비비를 굉장히 잘 통과합니다. 예, 항우울제라든지 진정제 이런 것들도 모두 잘 통과합니다. 이 뇌혈관 장벽이 망가지면은 외부 독성 물질, 말초염증 세포들이 뇌 조직에 쉽게 침투하는데요. BBB가 망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심한 고열에 시달린다. 그러면은 BBB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뇌에 기능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BBB라는 게 우리의 뇌를 지켜주고 있는데 마약은 이것을 잘 통과한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단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서 강의를 내내 들어야 되니까는요. 중독 관련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단 증상. 알코올, 모르핀, 니코틴, 코카인. 아, 뭔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나? 일단 넘어가시죠. 이런 것에 만성 중독자가 이런 것의 섭취를 끊었을 때 일어나는 정신 신체상의 증상을 말합니다. 즉,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벌어지는 부정적인 증상들이에요. 하품, 재채기, 불면, 통증, 불안, 허탈, 구토, 환각, 망상, 공황, 예, 이런 것들을 막 겪게 됩니다.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 않아도 실제로 아프고 실제로 토하고 실제로 환각을 보게 되고, 즉 마약을 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아. 혈중에, 즉 피 안에 마약 농도가 높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작용도 나타나고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작용을 하다가 혈중 마약 농도가 떨어지고 나면은 반동적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더 불안하고 더 긴장되고. 마약이 무서운 게요. 잠깐의 쾌락을 주고 어마어마한 금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의존하게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집을 내놔서라도 진짜 어, 마약을 구하려고 하게 됩니다. 금단. 마약을 못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위드드로얼 신드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금단 증상. 부작용은요. 특정 약물에게서 기대되는 정작용이 아닌 부수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즉, 나는 콩물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졸려. 콧물이 딱 마른 건 좋은데 부작용으로 졸려. 이런 말 하죠. 그게 부작용이에요. 정작용도 성취했어. 콧물이 말랐는데, 부작용이 졸려. 예. 살 빼려고 나비약을 먹었어. 앞으로 다룹니다. 그랬더니 살은 빠졌어. 근데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왔어. 이럴 때 이제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약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 그 약 자체에 의한 작용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라고도 하고요. 뭐 애드버스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부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꾸 필로폰을 했더니 이가 빠져. 이가 빠지거든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근데 필로폰을 맞다가 말았더니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이건 금단 증상이에요. 아, 필로폰을 너무 오래 했더니 간 수치가 높아졌어. 이게 부작용이에요. 펜타닐을 하다가 끊었더니 기름을 몸에 끼얹는 것처럼 아파. 이건 금단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외약물 지도하시는 분들이 부작용과 금단을 구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네. 내성은 뭐냐? 약물의 반복 작용에 의해서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입니다. 역치가 높아지는 걸 그래요, 역치. 뭐냐면은, 아, 난 진짜 내성이 생겼어. 카페인 내성이 생겼어. 이제 커피 한 잔 갖고 안 돼. 식후땡을 해야 돼, 식후땡. 그걸 이제 내성이라 그래요. 즉, 같은 약을 먹어도 같은 용량의 복용을 해도 그 같은 효과가 나지 않아서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 증상을 내성이 생겼다 그래요, 내성. 의존은요, 아까처럼 금단 증상 같은 것 때문에요, 그것 없이 존재하기가 어려워. 그게 의존이에요. 역치는요, 문지방력, 갑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방이 요즘에 뭐 이렇게 없는 데도 있는데요. 문지방이 이렇게 나지막하면은요, 넘기가 쉽죠, 되게. 문지방 넘기가. 어떤 집은 문지방이 이렇게 높다.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어떤 집은 문지방이 막 이만하다. 걸려 자빠지겠죠?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이나 기타의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개에 가하는 물리량의 최소치.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역치가 자꾸 높아지면 어지간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해요. 개는 시스템이에요, 영어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교육 강사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자살 예방지도 교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강의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문지방이 높다 이 말이겠죠. 생활 속에서도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우리 와이프는 진짜 기쁨의 역치가 낮아. 꽃다발만 줘도 좋아한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는 기쁨의 역치가 너무 높아. 다이아몬드 1캐럿은 돼야 된다니까. 말도 마. 우리 와이프 역치는 진짜 높아. 기쁨의 역치가. 이제는 기뻐하지 않아. 아주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된다니까. 이때 확 감이 오십니까? 역치가 무슨 뜻인지. 예. 역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점점점 많은 양의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성이 강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갈망. 우리는 갈망이 있어요. 어, 크레이브 한다 그래, 크레이브. 예, 크레이빙, 갈망. 마약을 하다 끊은 분들은 끊었다고 하지만은 갈망이 남아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크레이빙, 갈망. 에피소딕 크레이빙은 뭐냐면은요,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이 있는데, 마약 끊은 지 5년 됐는데, 5년 만에 같이 마약하던 사람을 만났어. 그 친구는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고, 나한테 마약을 권하네. 나는 하지 않아. 나 이제 마리화나 하지 않아. 나도 요즘 마리화나 안 해. 나 코카인 하고 있어. 해봐. 그러면 이 마약에 대한 원래 갈망이 있었던 터는데, 누군가 이걸 권한다든지, 그걸 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거기 노출된다. 그러면은 이걸 에피소드가 터졌다 그래요.
에피소드가 터지면은 그 갈망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완전히 단약을 하려면 에피소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코올을 끊고 싶다. 알코올을 끊고 싶으면은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이 있다 하더라도 허구한 날 같이 술을 퍼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끊기가 어렵죠. 계속 에피소드가 터지는 거잖아요. 같이 술 마시는 친구들을 멀리 해야 에피소드가 안 터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 때 쓰는 게 크레이빙입니다. 예. 우리도 미혹이 될 만한 환경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누가 중독되느냐? 전능감이 가득한 사람. 난 중독되지 않아. 이러면서 카지노를 들락거리면 도박 중독됩니다. 난 중독되지 않아. 그러면서 술을 퍼먹잖아요. 술에 중독됩니다. 난 중독되지 않아. 하면서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됩니다. 나는 중독될 수 있어. 라고 겸손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의 노출도. 사실 마약과 꼭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질문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제 A랩 아카데미 선교에서 A랩 아카데미 선교 과정을 하신 분들은 또는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은 분들은 제 강의 스타일을 이제 좀 알고 계시고 각오하고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직구예요. 예, 예. 근데 술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라고 교육하면 되나요? 또는 어른한테 배워야 좋다던데 딴 데 가서 엄한 데서 배우느니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 고기 먹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예, 술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느냐. 예,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는 그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넌 그 기울어진 술잔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보지도 말라는 거죠. 어,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 자기 제자 보내면서 얘 몸이 좀 약하니까 술 좀 챙겨줘라. 이런 약으로 쓰게.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땅이, 그 팔레스타인의 다 근동이 샘물이 있고 단물이 있잖아요. 거기가 단물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주로 만들지 않으면은 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도 대표적으로 물이 단물이 아니라 샘물인 나라인데 이 샘물은 우리가 아레수처럼 단물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마실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약도 없을 때는 술로 약을 했죠. 뭐 약이 없을 때는 수술할 때 실제로 알코올 먹여놓고 수술했다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예. 혈액순환 되기 위해서 알코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중독되는데. 중독성이 없는 혈액순환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도파민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의 뇌에는 뇌 정밀도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정밀도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정밀하죠? 우리 후두엽에서부터 전두엽으로 뇌는 발달하며 우리의 뇌 사이즈는 13세쯤에 완성이 돼요. 고상회로가 있습니다. 고상회로에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아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VTA라고 할게요. VTA는
술에 의한 기쁨, 니코틴에 의한 기쁨, 마약에 의한 기쁨, 찬양을 들여서 오는 기쁨, 불우이웃 도와서 오는 기쁨, 월급 타서 오는 기쁨, 성취해내서 오는 기쁨, 와,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 오는 숭고한 기쁨까지. 어쨌든 어디에 동기부여됐느냐에 따라 같은 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돼요. 어쨌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직피계 영역이고, 이 자극을 측정핵과 전전두엽으로 보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도파민이. 그래서 나는 찬양을 하면 되게 기쁘다. 그럼 도파민의 행로가 계속 찬양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나 또 찬양하고 싶어. 또 찬양하고 싶어. 나는 복음 들고 산을 넘을 때 정말 기뻐. 그래서 바울은 아유 얻어 터지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아프지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난 영원히 기쁠 것 같아. 내가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받았느냐에 따라 이 보상회로는 배선되기 시작합니다. 내 도파민이 자꾸 배선이 이루어져요. 일상화되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도파민을 자꾸 분출하는 사람, 보상받는 사람은요, 또 술을 찾게 돼 있고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중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안과 긴장,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될 때도 중독되기 쉽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다면 더 중독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중독에서 잘 탈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 왕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47살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의 평균 연령이 42살이었습니다. 진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47에 죽으면 요절했다 그러죠. 60살에 이제 환갑잔치하기도 민망합니다. 다 60을 사니까요. 옛날에는 60 살면 대박이에요. 좋은 거 다 먹는 왕도 47살에 죽는데, 손 잘 씻고 위생시설 잘 돼 있는 왕도 47살에 죽는데, 위생시설 없고, 정화조도 없고, 대변인 손에 묻었을 때 잘 씻어낼 수 있는 비누도 없고, 이질 한번 돌면 온 동네 다 죽고, 장질부사 한번 돌면 다 죽고, 사고 나도 죽고, 염증이 생겨도 페니실린 없으니까 폐혈증으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쪄 죽고. 그러니까 47살 사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인구 센서스 조사는 없지만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27세가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60을 살면 대단한 거예요. 50, 60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5세, 6세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유아 사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7세가 되는 거예요. 백일해로 죽고 뭐 이하선염으로 죽고 죽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근데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중독될 수 있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분주의적으로 주님께 시간을 들이며 살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지만 인본주의적 쾌락에 빠져 중독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 결국엔 중독될 거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니 뭐 47, 50까지 살다 죽으면 뭐 중독될 틈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뭔가에 덕후가 되는 거예요. 예. 빠지게 됐대 말입니다. 자, 아까 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예를 들어 평소 때 내가 얼마나 주부로서 엄마로서 고생이 많았는데 어? 진짜 몇 년 만에 아들 둘이가 좀 자녀 둘이가 모두 수학여행을 갔네? 수학여행 갔네? 이런 날이 오네. 사흘 만에 돌아올 거래. 근데 마침 절묘하게 남편이 그때 출장이야. 일주일 만에 돌아온다네. 그럼 나는 3일간 진짜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숨만 쉬어도 기쁜 시간인 거죠. 그 자체가 보상이 돼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 그날이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숨 마셔도 너무 기쁘다. 나의 싱크대는 아무도 어지르는 사람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거실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난 누구 밥도 하지 않아도 되지. 정말 공주가 됐지, 것 같이 기뻐요. 자, 이런 날 마침 보슬보슬 바깥에 비가 내려. 분위기 지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행복할 때, 도파민이, 세로토닌 뿜어져 나오는 이때에, 내 보상회로가 정말로 충만한 이때에, 이런 날은 까리한 음악 하나, 가요 하나 딱 틀어놓고, 예, 멜랑콜리한 음악 딱 틀어놓고, 세상 노래 하나 딱 틀어놓고, 숨겨두었던 와인을 하나 꺼내가지고, 와인에 탁 붓고, 술을 붓고, 나 스스로를 위하여, cheers! 예. 그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내 평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자유의 바디인 때가 얼마나 자주 있다고. 그래서 그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날,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 되겠죠. 그날에 그런 날 좀 와인 한잔 하는 거 어떤가요? 또는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에요. 이런 날은 술을 꺼내야죠. 그게 어때요? 예,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날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거 안 해도 도파민이 잘 나오는데, 더 도파민을 끌어올리려고 선택한 게 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사람은 더 자유로울 날이 많아질 거거든요. 아들들은 수학여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출가를 할 거고요. 이사를 갈 거고요. 남편은 곧 죽을 겁니다. 예.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점점 어찌 보면은요. 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죽지를 않아. 전 세계 불사조예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룹이 한국 여성 2위입니다, 2위. 1위가 일본 여성, 2위가 한국 여성. 진짜 네버 다이, 네버 에버 다이예요.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불사조예요, 불사조,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러면 이 수목처럼 길어져가는 수명 속에서 내가 그까이 거 한번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차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자주 아이들은 여행을 가거나 자취를 하거나 떠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은 증가할 거고 내 자유는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술을 초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맛이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독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전 제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예. 제 기질도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빨리빨리고 조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브레인은 좀 더 쉽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중독률이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마약 한 가지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예, 그 좋은 날에 술 한 잔도 못하냐. 술 먹으면 지옥 가냐.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어지고 더더욱 건강해지고 수명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내 도파민이 충만해지게 감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또 고생했다고. 근데 그때 술 모가지를 잡고 꺼내올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걸 하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야, 드디어 나 혼자 프리한 시간이 됐다. 3박 4일 나는 진짜 라면만 끓여 먹어도 아무도 날 야단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드디어 잠원 통독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의 도파민의 회로가 글로 배선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크로스 세티스팩션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비만 오면은 나는 술이 땡기느냐, 비가 오고 홀로 있는 날 성경이 땡기느냐, 내가 어떻게 배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이런 거죠. 야, 빨간 날이다, 빨간 날이야. 야, 이제 드디어 빨간 날이 왔다. 이 좋은 빨간 날을 주셨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자.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이들은 그렇게 커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파민의 배선을 잘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좀 꼰대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역경을 많이 겪고 나면 이 배선이 다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역경을 겪기 전에 더 배선을 잘하면 좋겠죠. 와, 오늘 진짜 도대체 몇 년 만에 이렇게 프리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지? 나 정말로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이 3박 4일 동안 실컷 찬양해보고 싶다. 실컷 말씀 보고 싶다. 실컷 기도해보고 싶다. 이 갈망을 풀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파민 배선을 자꾸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술 퍼먹고 멜랑콜리한 가요 듣고 그렇게 도파민을 배선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순간 올 때마다 그렇게 배선하고 싶어져요. 그 배선이 자꾸 이루어지게 돼요. 어. 나의 빨간 날은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무 산에 공기 마셔서 너무 좋아.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 세로토닌이 엄청 뿜어져 나오고, 예.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산에 올라가 그것만 해도 기쁜데, 야, 이래 좋은 날이니까 술모가지를 또 지고 나와. 그러면 그렇게 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남학생 기준으로 10%가 살짝 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술을 배기게 된, 술을 먹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일빠가 부모예요. 놀랍게도. 예. 그 중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절대로 제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되기 쉽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성경은 그래서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쳐다보면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되고요. 제가 어 재작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작년 겨울이었나? 작년 1월이었으면 작년인 거지. 정말로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강의할 목적이 아니고 부모님 뵐 목적으로 부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도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퇴원하여 부모님도 뵙고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엄마는 오랜만에 딸내가 우리 온 가족 4명이 온다고 하니 해운대 해운대 이제 정말로 그 뭐라 그래 드론 쇼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하시고 청렴한 분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겠나 죽기 전까지 이런 날이 또 있겠냐 하면서 그런 데를 예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걸 눈앞에서 다 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시켰어요. 제 남편과 우리 딸아이들이 있었어요. 큰아이는 그때 이미 성인이죠. 우리 작은아이가 그때 고2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고3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세트를 시켰어요. 이 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뭔가 해서 저녁 때 이 세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시키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딱 배달이 이제 음식이 이제 상에 깔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맥주가 저절로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시켰는데 이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세트에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부산에 그런 세트가 있나 봐요. 바닷가라 그런가. 그래서 저녁 세트에 이게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4인분 시켜서 4잔 나왔습니다. 5인분 시켜서 5잔 나왔습니다. 그래요. 5잔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죠. 다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격에 다 포함된 건데요. 재확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다 가져가세요. 먹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뭐 맛보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고 묻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의뢰 수를 빼는 거, 그러니까 먹지는 않으니까는 안 먹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도 그렇게 관연해졌고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마실 수도 있는 건데 어 굳이 제가 그렇게 술판 깔아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 딸에게 처음 술 먹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이해를 했어요. 당연히 술은 빼는 거지 뭐. 어, 먹다 보면 취하는 거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경 암송반 할 때 배웠거든요. 외웠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하나 보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뇌가 미발달돼 있을 때 중독성 있는 물질에 노출이 안 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만에 진짜 오늘 살만하다. 날짜 너무 좋고, 오늘 진짜 강의가 없네. 와, 이런 날은 진짜 청계산 가고 싶다. 이런 날은 청계산 기도원 가고 싶다. 이렇게 배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몇 번 없는 진짜 기쁜 날에, 안 그래도 숨 마셔도 도파민이 나오는 날에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가는 것에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선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읽으면 기쁘겠지. 그래, 나 성경 읽는 거 좋아해. 근데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에, 감사한 날에 술잔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된다. 그러면요, 훨씬 성경책에 도파민 배선이 심하게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져요. 시너지가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산에를 갔다고 몇 년 만에, 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어. 그리고 그래서 숨 마셔도 기쁘고 드론이 눈앞에 보이고 와 진짜 멋있더라.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구나 하면서 근데 그 기쁠 때 굳이 내 도파민을 술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전 절대로 행위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파민의 배선이 그렇게 되잖아요. 도파민의 배선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식으로 자꾸 배선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요. 기본적인 기쁨이 깔려있는 그날에 더 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책에다가요. 꿀을 발라놔. 그래서 애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입이 닿았어. 그래서 빨았더니만은 어머나 꿀 때문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요. 이렇게 배선이 돼서 성경책만 봐도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얘네가 좀 있으면 토라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된다고 13세가 되기 전에. 그 토라를 외우게 하려면 얼마나 이걸 보고 기뻐도 외울 똥 말똥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쓴 거를 발라놔. 예, 같은 성경인데 혀가 닿았을 때 아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의 기쁨의 날에 그래서 그 달리던 꿀 같은 날이 무엇으로만 예, 무엇에 닿아 있는가? 예, 성경책이다. 찬양이다. 그럼요, 그게 배선이 돼요. 그리고요, 빨간 날 너무 많이 안 써돌아다니면요, 그 돈도 모이고 덜 다치고 좋아요. 예, 주로 놀러 다니다 다치지 않나요? 예,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게 지옥 갈 짓이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중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파민의 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술을 아이들에게 먹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시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술 중독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담보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식이 절대로 술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있은 걸 왜 먹는지 몰라. 지금 술 먹방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술 먹방이 진짜 많아지고 있거든요. 유튜버들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요. 특히 여성 알코올리즘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너무 알코올이 증가해가지고요. 비상입니다. 20대 여성이 알코올 하잖아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출산하게 됩니다.
태알코올 증후군이 점점 증가해서 태알코올 증후군 요즘에 뭐 학회까지 생기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난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을 배우고 있지만은요. 중독의 기본적인 태도, 중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있잖아요. 나는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물질과 행위에 자주 노출돼서는 안 되고 가급적 피해야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중독되지 않아요. 예.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제 남편이 스타크래프트 중독된 걸 봤거든요. 예. 스타크래프트 CD를 제가 부셔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두렵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스타크래프트 하면은요, 끝장을 볼 성질이거든요. 예, 중독되겠더라고요. 예, 예,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덕후 기질이 되게 강해요. 예, 하나의 막 끝을 보는 성격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엄한 데 안 빠져서 다행이죠. 그래서 어떤가에 중독됐다 나오고 나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심하게 남게 됩니다. 평생 흔적이 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떡하지? 내가 술을 가르쳤네 우리한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지금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리차만 드시고 야,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 숨 마셔도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빨간 날에 우리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같이 통독 한번 해보자. 야, 추석 연휴다. 우리 이번에 전속력으로 빼면은 신약통도 끝낼 수 있다. 계산상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애들,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요. 호캉스 가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호캉스 가서, 그래, 그럼 통독하자 하더라도, 그 기쁘고 즐거운 날에, 숨만 쉬어도 행복한 날에, 그 도파민의 배선을 결국 술로 엔딩하면 안 된다. 예. 죽게로 향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플래시백은요, 환각제 같은 거 마약을 남용하던 사람들이 이를 중단을 했는데 수개월 뒤 또는 수년 이후에도 그때 느꼈던 환각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에피소드이게 될 수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 흔적을 남기고 나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래시백을 또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플래시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뜻을 알았는데 어딕션이다. 중독의 메커니즘은 아까 심리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기 때문에 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만하길 다행이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이만하길 다행이야라는 책은 여러분들 이제 그 파일을 참조로 해도 뭔가 워딩을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서 얘기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싸요 되게 7,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쿠팡이. 그렇죠. 홍혜미 쌤 들고 있는 저 책이거든요. 저 그림 내가 그렸다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그림을 그리면 전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렵니.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해서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다가는 쓰레기만 나오도록 내 도파민이 배선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보상받는가? 그게 내 됨됨이거든요. 난 무엇을 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나? 난 돈을 쓸어 담았을 때 도파민. 당연히 돈이 좋죠. 근데 나의 주된 도파민의 배선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참 체크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참 내가 속물이고 내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주님만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되지 않는구나. 예, 육을 입고 있으니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단어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도파민의 행로입니다. 도파민.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도 나와 있죠. 최근에 떡상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의 중뇌 부위에 복측 피계 영역 또는 복부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예, 화면에 공유돼 있죠. 이 부위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남을 아주 그냥 해코지 했을 때 기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정말로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뻐. 나는 야식을 할 때 기뻐. 난 전도해서 기뻐. 난 성경 말씀 읽어서 기뻐. 나는 전도해서 기뻐. 나는 그림 그리니까 기뻐. 나는 찬양하니까 기뻐. 가급적이면 우리는 내 기쁨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도파민 행동을 배선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림 얘기를 했지만은 같은 그림을 그려도 기왕이면 내가 이 그림을 어떠한 작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작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내 은사와 재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쓰여서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면 좋겠다. 근데 나는 겁나게 재밌어. 그래서 나 너무 돈을 벌고 좋아. 그림을 그려갖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림이야. 예를 들어, 어, 무슨 폭력물을 그려. 음란물을 그려. 내 도파민의 행보가, 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분별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의 복부 피계 영역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담배를 해도 도파민을 쏟아낼 수 있고, 마약을 해도 도파민을 쏟아낼 수 있고, 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도파민을 낼 수 있는데요. 마약이 주는 자극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이 마약의 그러니까 도파민의 분출과는 다른 정말로 울트라 막강한 도파민의 분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약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른 것은 섬섬하게 느껴집니다. 덤덤해져요. 또한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신체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집니다. 투트랙이에요.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마약에 의해 낭비되어진 도파민. 그렇게 도파민을 쓰고 나면은요, 전도하면서 기쁠 수가 없어요. 마약에 찌들어 있는데 부모님 심부름 해드리면서 기쁠 수가 없어요. 부모님 공경하면서 기쁘기 어려워요. 찬양하며 기쁘기 어려워요. 그런 것 갖고는 이제 도파민은 안 나와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마약을 통해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약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뇌는 급격하게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약이, 그러니까 이제 대마를 안 하게 됐어. 마약 안 하게 됐어. 그래서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럼 그 많아진 도파민 수용체는 공허함을 느껴요. 왜 이제 없지? 예. 공실이 되는 거지, 공실. 골치 아픕니다. 관리비만 나오고, 공실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별 일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나 벌써 세로토닌이 뿜어져 나고 도파민이 나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요, 덤으로 플러스 알파, 어, 마트에 싱싱한 생선이 나왔네. 그걸로도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뭐 생선이고 나발이고 회를 떠서 줘도 싫어. 난 마약만 주세요. 그 뇌가 바로 마약에 중독된 뇌입니다. 도파민의 분출이 마약이 아니면 안 되는 뇌. 그래서 마약이 고갈되어서 도파민이 고갈되고 이게 심해져서 마약 없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우울과 무기력을 앓게 되고 통증을 겪게 되고 리바운드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금단이 오게 되면은 결국 마약의 금단으로 말미암아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부모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식 살리려고.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 아들 죽겠구나. 마약 부작용으로 죽던가 금단으로 죽던가 둘 중에 하나로 죽겠구나 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적인 행위를 해요. 지금 뭐냐면은요.
이 부정적 되먹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울해서 쇼츠를 봤는데 쇼츠를 실컷 보고 나니까 더 우울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적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쇼츠는 중독성이 진짜 심해요. 1분, 길어봤자 1분 또는 30초 안에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줘야지 쇼츠가 되는 거거든요. 30초 간격으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넘기면 계속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울해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하고 나니까 더 우울해져. 우울해서 도박했더니 도박하고 나니까 더 우울해져.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과잉 이용자들 중에 우울해서 그랬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분 전환하려고. 근데 그 결과 더 우울해진다 이 말이죠. 높은 우울감과 주관적인 행복감의 감소로 중독 증상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게임, 우울해서 게임했어. 불안해서 게임했어. 긴장이 돼서 게임했어. 이 더러운 기분 좀 지워보려고 게임했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기분을 지우려고 게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약 중독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보면은요, 가정 불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약에 중독되거나 중독성이 있는 행위에 잘 몰입하게 되는 많은 환경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불화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중독적인 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구한 나라 싸우세요. 남편과 욕을 하고 쌍욕받고 그러면요 애들이 쉽게 중독됩니다. 왜? 내 생명에 근원된 자들이 싸우고 있어. 이건 세상 전쟁이 난 거거든요. 예. 그 전쟁 기간에 마약도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죽겠으니까. 예. 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질문이 나올까 봐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게임하면서 우울증 치료한다니까 진짜 이거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위해서 게임 형식을 통해서 도입된 방법이 있는데, 게임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예. 음란물 중독과 우울증. 음란물, 기분이 우울해서 봤어. 보고 나면 더 우울해져요. 즉, 우리가 도파민 낭비를 시키며 그러니까 중독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우울증이 감소가 안 됩니다. 재미있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림에 중독됐다고 얘기하진 않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피아노에 중독됐다고 하진 않죠. 일상적이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역치가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얻게 된 기쁨에 대해서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잘 치게 돼요. 내 실제로 손가락을 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내 마음에 만족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예. 게임이 무서운 이유는요,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요, 별 노력 없이 쉽게 도파민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예.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달릴 때 그렇게 행복했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독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쁨의 행보가 있는데, 예, 아까 크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보가 있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행보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분류를 하자면요. 중독성이 있는 기쁨의 분류가 있고, 중독성이 없는 기쁨의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다 지겨우면은요, 중독성이 있는 걸로 기분을 그러니까 여가를 보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지겨우니까 게임, 공부하다 지겨우면 음란물, 공부하다 지겨우면은 도박, 이러면요. 더 우울해지고 도파민 낭비가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지겨우니까 잠깐 산책, 공부하다 좀 지겨우니까 운동, 공부하다 좀 지겨우니까 그림 그리기, 공부하다 좀 지겨우니까 피아노 치기. 이건 정말로 다음 공부를 할 여력이 생겨요. 근데 어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공부하다 말고 어디로 가? 예, 공부나 해. 이렇게 자꾸 붙잡아 두면은요, 결국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리를 중독성이 없는 걸로 제공해 줘야지 돼요. 예. 또는 보드게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야, 공부하기 싫어? 엄마랑 그럼 체스 한 판 때리자.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엄마랑 부루마블 한번 하자. 이게 낫다, 이 말이에요.
시간 제한 해놓고 막 윷놀이 한번 하자. 보드게임은 중독성이 없어요. 앞으로 이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딴 데서 되게 듣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거 도파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빡세게 알려준 데 잘 없어요. 사실은 책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 책으로 낼 생각이에요. 도파민의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파민 과잉으로 중독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뭘 하라는 건지에 대한 제시가 없으면 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는 현실을 더 피해서 도박으로 가봤자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쇼폼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정적 대먹임이라고 하는데요. 중독성이 있는 중독적인 것으로 기분 전환하려고 하거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면은 더 우울해지고 다운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까지 포함해서 싸그리 아주 예, 쇼폼 중독까지 싸그리 풀코스 중독 예방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은 어, 힘들어서 자주는 안 하는데요.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걸 들으신 분들이 그 과정을 들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십니다. 전반적인 중독의 개론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기분 탓인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카메라도 안 끄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진도가 되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계신 거 있죠? 맞죠?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필기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뒤적거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 복습을 해드려요. 2차시, 3차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조를 짜드립니다. 그 조를 짜서 한 명이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발표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 A랩 아카데미 성교육 강사 과정 밟았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이 되시네요. 네. 이런 분들이 마약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약의 개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본주의적으로 갈 거냐, 인본주의적으로 갈 거냐. 세팅을 참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여생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진짜 내가 살만해졌다. 이런 분들이 많죠. 좀 신체 기능은 떨어져도 훨씬 나 젊어서 고생할 때보다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노는 건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여생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원 플러스 원 대박앤세에 들어간 복음, 이 땅에서도 영광, 재미 누리고 주님 나라에서 추가적인 재미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 주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개고생 말고요. 정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몇 그램이 남아있나.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있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이미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 주님 나라 상속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실질적인 고난을 받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손해보는 일을 하기가. 근데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도파민을 정말로 잘 승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형 성서 인물이 사도 바울이 꼽힙니다. 요즘으로 봤을 때는 일중독같이 좀 보이기도 해요. 저렇게 맞고 터졌는데도 또 전도를 하러 가. 책고의 메인 몸으로 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또 문서를 쓰고 편지를 날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예. 진짜 일중독인가 봐. 예, 월코홀릭스라 그러죠. 예, 워커홀릭.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도파민이 나고 기쁜 거예요. 예, 착고의 메인 상태에서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중독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사역자, 특히 독신의 은사자다. 그 일을 통해 완전히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주를 기쁘게 하면서 나도 도파민이 나왔던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참 카운트해 볼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진도 쭉쭉 잘 나갔는데요. 이 마약의 개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란요, Central Nervous System. 그래서 뇌 그리고 척수를 읽었습니다. 특히 뇌에 작용해서 오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오남용은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합쳐서 오남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잘못 쓰면 오용이고요. 함부로 쓰면 남용인데 함부로 쓰는 것도 잘못 쓰니까 남용은 오용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남용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말합니다.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 부작용이나 금단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마약은 모두 보통 이제 우리가 마약 거리는데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류. 모든 마약류가 불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 마약류가 있어요. 합법 마약류는 펜타닐 이런 것들입니다. 의료용으로 원래 쓰려고 나온 모르핀 이런 것들입니다. 합법 마약류는 수면제 이런 것도 마약류에 속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합법 마약류입니다. 근데 불법 마약류는 의학적 치료 목적 외에 목적으로 쓰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마약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은 이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뭐지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요. 마약 향정 대마 이렇게만 외우세요. 마, 향, 대 이렇게 외우세요. 네. 하버드대 아닙니다. 고려대 아닙니다. 연세대 아닙니다. 서울대 아닙니다. 마향대입니다. 예, 마향대. 그래서 마약류 중에 우리가 보통 독하다, 독해. 진짜 쩔었다. 그때 많이 쓰는 진짜 그 마약은요, 마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코카인, 헤로인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펜타닐 이런 게 마약이에요. 마약류 중에서 마약이 들어가 있는데 좀 헷갈리시죠? 이건 법적인 분류입니다. 법적인 분류. 마약류라는 게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중에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수면제 계통들, 졸피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건 또 기분 나쁘게 빨간 글자지? 외워야 되나?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걱정을 하지 말고 수업에 잘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마, 마약 향, 그게 제일 순한 맛이 보통 대마라 생각하는데 이유가 대마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짜 게이트 드럭이에요. 게이트. 입구가 되는 마약입니다.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이 안 와서 졸피뎀 처방받아 먹는 사람을 가지고 네 마약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약류인데요. 줄여서 그냥 마약이라고 불러도 별 탈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3종 세트다. 자잘한 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아인이 코카인에서 걸렸대. 코카인으로 걸리신 분이 유아인이죠. 그다음에 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쇼츠에 올라오던데 대마초 합법인 네덜란드에 보내줘. 그게 이제 이 대마입니다. 예. 너무너무 잠이 안 와요. 석 달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았어요. 그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잠을 잘 잤다. 모두 마약류에 해당이 됩니다. 마약류를 사용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프로포폴 얘기를 했지만은요. 수면 내시경 했다. 프로포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류가 사실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침을 오지게 했다. 그래서 코프 시럽을 먹었다. 코프 시럽 안에 코데인이 들어있어요. 엄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요. 해소천식으로 병원 간 적이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노출이 조금씩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쓰는 것은 금단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요. 중독되지 않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이 종은 외우실 필요 더더욱 없습니다. 자꾸 변해요 이건. 그래서 마약, 향정, 대마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애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걸 외우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음, 매주 간단한 숙제를 내드립니다. 뭐냐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들어보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시라고. 예.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빨리 키면서. 마약에 대한 건데요.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강의할 때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아, 약간 이런 논조로 풀어가면 되는구나라고. 그래서 빨리 키면서, 나 혼자 듣기 아까워. 우리 남편도 듣게 해야 되지?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 자식도 들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들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 향정 대마, 요것을 외워보십시오. 점점 머리가 헷갈리고 있네.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약사들도 이거 분류 못 합니다. 예. 지금 와서 분류하라 그러면은 억지로 약제 대우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면은요. 마약류 중에 마약, 향정, 대마 중에 제일 우리가 세다라고 말하는 이 마약은 기본적으로 양귀비와 코카엽을 베이스로 합니다. 양귀비와 코카엽. 코카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코카콜라 할 때 그 코카입니다. 코카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코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정말 째졌겠죠. 예, 그래서 양귀비, 코카엽 이 두 가지에서 생아편을 구해내고 그 생아편을 잘 손보면 헤로인이 되기도 하고 기침약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귀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코카엽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 게 마약이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잠이 안 와서 먹게 되는 수면제라든지 진정제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 사람 왜 안 깨어나지? 빨리 깨워. 수술했는데 왜 안 깨나? 그래서 깨울 때 각성제로 쓰는 게 암페타민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필요 이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수업 때 살짝 다루긴 합니다. 마약, 향정, 대마 세 가지라고 그랬죠. 대마, 카나비스라고 그래요. 대마초 일곱 보통 9개 정도 게 뻗어서 나간 이거 단풍잎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대마를 근거로 한 것들이 대마류입니다. 이건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대마가 합법인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